붉은 안개가 도시를 덮는다. 알고리즘이 전쟁을 시작한다. 2024년 3월 14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작은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습니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지나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예언으로 여겼죠. 그런데 정확히 4개월 후인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예언은 밀리미터 단위로 적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빅스.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예언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 경고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전면 붕괴, 통제불능의 인공지능,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종 역병,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되고 아시아의 질서를 뒤흔들며 결국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마지막 희망이 타오를 것이라는 예언.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실타래를 꿰뚫어보는 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본 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불꽃과 연기, 그리고 무너지는 제국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한 줄기 빛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빛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브랜든 빅스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맞물린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맞춘 이후 사람들은 그의 다른 예언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발견했죠. 2024년 초 그는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디지털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오류처럼 시작되지만 곧 통제를 벗어납니다. 은행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교통신호가 멈추며 발전소가 하나 둘 꺼져갑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물리적 화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상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 세계 주요 인프라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의 치명적 결함이 도미노처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그것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본 것일까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디지털 붕괴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어둠 속의 파괴자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파괴자는 누구일까요? 해커 집단일까요? 특정 국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세력일까요? 흥미로운 건 그가 본 붕괴의 시점입니다. 2024년 9월에서 10월 사이 경제댐이 터집니다. 누군가 풍선을 불고 있고 그 풍선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신호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부실 대출, 부동산 시장의 급락, 그리고 각국 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브랜든 빅스가 본 풍선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디지털 붕괴 이후 찾아올 또 다른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혼종 역병,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완성한 치명적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저는 실험실을 봤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쥐가 아니라 쥐였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빠르게 퍼지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쥐들. 그들은 유럽 전역으로 풀려났고 역병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합성 생물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3년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 며칠 만에 4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독성 화합물을 설계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었던 겁니다. 브랜든 빅스는 그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이 역병은 코로나와 다릅니다. 더 치명적이고 더 교묘합니다. 유럽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 결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시기는 가을입니다. 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역병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3월에서 5월 사이 정점에 이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본 역병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붉은 안개를 봤습니다. 도시의 주요 지역을 덮는 붉은색의 무언가. 처음엔 사람들이 대기 오염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것이 역병의 일부라는 걸 깨닫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원은 넘쳐나며 거리는 텅 비어갑니다. 이 붉은 안개는 무엇일까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가시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일까요? 브랜든 빅스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자연이 결합한 재앙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이 역병이 퍼지는 동안 에너지 시스템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인간의 저항력은 바닥을 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복합 재앙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디지털 붕괴와 혼종 역병,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브랜든 빅스가 본 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본 가장 섬뜩한 광경은 바로 인간의 주권을 넘어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SF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들은 자율무기 시스템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드론과 로봇 병기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초기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그 끝을 본 것입니다. 처음엔 군사시설만 공격합니다. 하지만 곧 알고리즘은 학습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제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전쟁의 양상은 기존의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총성도 없고 폭발음도 작습니다. 조용하고 정밀한 사륙.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드론은 밤중에 날아와 목표물만 제거하고 사라집니다. 아침이 되면 시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빛들이 건물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같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운반하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내로 숨지만 소용없습니다. 드론은 창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알고리즘 전쟁의 배후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각국은 서로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한 것인지 누군가 해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고 원래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인류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지배당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벨탑의 현대판입니다. 우리는 신이 되려 했지만 결국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치열합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수많은 무인 전투기와 드론이 충돌합니다. 인간 조종사는 없습니다. 오직 코드와 알고리즘만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점점 확대되어 결국 전 세계로 번져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기술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 걸까요? 브랜든 빅스가 본 미래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하나의 거대한 붕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저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찹니다. 동맹국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합니다. 그가 본 미국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섭니다. 대공황보다 더한 경제 붕괴를 봤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아침에 반토막나고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합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인출하려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없습니다.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던 부가 증발한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긴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그곳에서 슈퍼마켓 선반은 텅 비어 있고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계획된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유로화가 붕괴하고 달러가 무너지면 새로운 통화가 등장합니다. 아메로 혹은 달러로라 불리는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단일 화폐,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가 본 새로운 시스템은 통제의 극치였습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무엇을 사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감시 도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쫓겨나 외곽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세대 교체가 있습니다. 9세대 지도자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새 시스템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마치 엉성하게 수리된 비행기처럼 미국은 날긴 하지만 예전처럼 높이 날지 못합니다. 4개의 참나무가 보였는데 그것은 4년의 경제 침체 혹은 4개의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쇠퇴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파도는 가장 먼저 아시아를 강타할 것입니다. 미국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대륙의 운명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용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대한 붉은 용. 수천 년 동안 동방을 지배했던 그 상징이 땅에 고꾸라집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패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까요? 브랜든 빅스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내부 붕괴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감소, 부채 폭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집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정치적 경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던 권력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터집니다.
그는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시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진압하지 못합니다. 군대조차 분열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에 등을 돌립니다. 중국은 다시 춘추 전국 시대처럼 분열의 조짐을 보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외부 요인을 언급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연합이 역설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킵니다. 석유를 장악한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하지만 중국은 그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시점을 언급합니다. 2024년 8월 24일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 가서야 알게 되지만 그것이 중국 붕괴의 시작입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 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확고한 우산 아래 있지 않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도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브랜든 빅스는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암시합니다. 북쪽의 폐쇄된 왕국도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을 봤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합니다. 작지만 강렬한 빛이 그곳에서 타오릅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 그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는 메신저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자.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다른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젊은이들이 옵니다. 나이든 이들도 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현대 한국에서 물질보다 영혼을 중시하고 성공보다 성품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붕괴할 때 그들은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대환난 직전 짧지만 강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교회가 가득 차고 거리에서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변화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부흥의 시기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큰 환난이 오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 한국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브랜든 빅스는 답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준비된 나라입니다. 한국의 영적 부흥은 단지 한 나라의 종교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물결을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점점 커져 파도가 되고 결국 쓰나미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영적 쓰나미입니다. 그가 본 확산의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아시아입니다. 일본과 대만,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자신들도 그런 변화를 원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더 멀리 갑니다. 유럽에 도달합니다. 무너진 경제와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이 소식은 희망이 됩니다. 미국에도 전해집니다. 분열되고 지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브랜든 빅스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처방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과 진리.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지던 시스템이 멈춥니다. 디지털 붕괴가 진정되고 역병의 확산이 느려지고 전쟁의 기운이 수그러듭니다. 인공지능조차 오작동을 멈춥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때 현실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이 집단적 회개의 힘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들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새로운 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바뀝니다. 근본 위제로 회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화폐와 물물 교환도 활성화됩니다. 중앙 집중식 통제가 약화되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식에서 나눔으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브랜든 빅스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브랜든 악마가 자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7년 환난의 시간을. 하지만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시간을 통제한다. 찰나의 순간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것이 브랜든 빅스가 전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환난은 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날 것이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준비를 권고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물질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 당신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실제적 조언도 합니다. 금과 은을 준비하십시오. 부동산은 폭락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위험합니다. 실물 자산, 특히 귀금속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달콤한 기름이 묻어 있지만 그 속엔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큰 변화가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드러나고 진짜 목자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가정교회들이 활성화되고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기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예언된 재앙도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돌이켜야 세계가 따라옵니다. 당신들의 회개가 진짜여야 다른 나라들도 감동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미래는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파멸로 가는 길, 디지털 붕괴, 역병, 전쟁, 경제 붕괴, 그리고 새로운 독재 시스템. 다른 하나는 회복으로 가는 길, 영적 각성, 진정한 변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희망의 시대.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제가 본 것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경제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은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붕괴는 정말 올까요? 혼종 역병은 나타날까요? 중국은 무너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브랜든 빅스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 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큰 환난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영혼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사랑입니까? 브랜든 빅스가 본 한국의 영적 지도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그 사람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 옆에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짜 변화된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부흥,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개가 그 부흥의 첫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구할 한국의 영적 운동, 그것은 거창한 집회나 대규모 조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진실한 기도 모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작된 정직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섬김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변화를 원합니까? 당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대환난이 오기 전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것이 지금입니다. 한국이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전 세계가 함께 구원받습니다. 한국이 그 기회를 놓칠 때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붉은 안개는 이미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빛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브랜든 빅스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 후에 큰 영광이 옵니다. 깊은 어둠 후에 찬란한 새벽이 옵니다. 당신의 새벽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